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문대원 박사 연결합니다.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전염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기는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좋은 환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? 네, 좋은 환기는 아무래도 그 바깥의 공기가 한 번씩 들어와주고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는 걸 말하죠. 아무래도 그렇겠죠. 네.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숨을 쉬다 보면 독성이 나온다든가 또 뭐 이산화탄소, 병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새 그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죠. 네. 그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얼마 전에 라디오 코리아 뉴스에서도 한국에서 스타벅스에서 여러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실내 공기를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. 특히 요새 같이 그 실내 영업 운영이 중단된 비즈니스가 많죠. 특히 뭐 식당이라든가 바, 운동하는데, 미용실 이런 데가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영업 중단된 상태인데 식당들도 요즘 바깥 패디오만 운영을 하면서 얼마 전에 또 한인타운이 요새 한국식 포장마차화가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자, 그런데 여기서 예,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를 오렌지 카운티 경우에는 학교 건물 안에서 수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날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 환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걱정거리죠.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이제 학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벤틸레이션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학교 측에서 운영 차원에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. 이런 그 벤틸레이션이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팅이라든지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너 이래서 HVAC이라고 부르죠. 그런데 이런 지금 정부 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전국의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다니는 학교들이 36,000개 정도 되는데 이 빌딩의 HVAC 시스템이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이 절반 이상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 부모님들이 상당히 놀라고 우려할 일인데 이렇게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 정도에 지어진 오래된 학교 건물이 많다고 하고요. 이곳만 해도 습도가 낮지만은 그래도 저 미국 중부나 남부 같은 데 가면 습도가 높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한여름 8월달 같을 때는 뭐 찜통 같고 냄새도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전체 55% 정도 학교 건물이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재정이라든가 시간 관계 지금 문제가 아주 큽니다. 근데 왜 이렇게 학교 건물들이 오래된 환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? 그동안에 통수리를 안 했나요? 그렇죠. 결국은 이게 돈 문제인데 수많은 건물 시스템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면요. 아무래도 외부와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그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런 밸브가 그냥 24시간 닫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밸브 시스템과 컨트롤을 연결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 그러면서 이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걸 돈 들여서 고치는 대신 임시 방편으로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고 돈이 생겼을 때 나중에 좀 이제 고쳐야지 하고 있겠다. 그 나중에 전혀 오지 않는 거죠. 이게 재정 컨트롤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데 또 이 밸브를 닫아버리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다 그 에어컨 버튼에 리서큘레이션 버튼이 있죠. 그렇죠. 예, 그걸 누르면 사실 더 차가워지는데 그거가 30분 이상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경고가 써 있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밸브를 닫아버리면 일단은 뭐 나중 일은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차가워지니까 돈을 좀 세이브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높은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학교 건물이 이제 아주 작은 학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무슨 뭐 그것을 맡아서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
그냥 한 사람이 맡아서 건물 한 두세 개를 혼자 맡아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임시 방편이 주로 사용되는 현실이라고 하네요. 아하, 네. 앞서 그 미국의 학교의 50% 이상의 지금 공기 환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요, 학교가 안전할 정도의 수준으로 공기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까요?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. 일단 그 비교적 지난 4, 5년 동안에 지어진 새 건물이라고 치면 이런 시스템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간단하게 필터 정도나 업그레이드하고 바꾸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한 스퀘어 풋에 50센트 정도 든다고 해요. 그래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5만 스퀘어 풋이라 그러면은 한 2만 5천 달러 드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 빌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5년에서 10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그 알고 보면 그 안에 레디에이터 시스템을 사용할 확률이 높고 그런 빌딩에다가 뭐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좋은 효율적인 벤틸레이션을 넣고자 하면 비용이 스퀘어 풋에 무려 30달러에서 50달러로 100배 이상 들어갑니다. 네. 예, 그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. 그런 차원에 그러면 학교 건물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엘레멘터리 스쿨이 한 8만 스퀘어 풋 정도가 된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100만 스퀘어 풋이 넘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30달러에서 50달러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. 네. 한 예로 아이오와 주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상담했는데 이 건물 안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오래된 스팀 히트만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가장 저렴한 에스티메이트를 해봤더니 무려 이 조그만 학교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120만 달러가 들었다는 겁니다. 어마어마하게 드네요. 네. 그래서 결국 학교 측은 이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넘어간 이 우울한 상황인데 이런 건물이 미국 전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. 네. 그냥 뭐 좀 간단하게 창문만 열면 어떻게 돼요? 물론 그러면 좋죠. 그런데 요새 지난번 뉴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빌딩들은 창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건물이 많이 있죠. 네. 예, 그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딱 닫혀 있는데 이런 빌딩에는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기 위해서 못 열게 돼 있어서 이 곰팡이 이런 걸 차단하고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빌딩들은 창문을 열 수가 있는 데가 많죠.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창문에다가 그 박스같이 생긴 에어컨디셔너라든가 그런 걸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좋다고 합니다. 또 가능하면 이걸 이쪽 저쪽으로 하나씩 놔서 한쪽에선 들어오고 한쪽에선 나가게 하면은 이런 방법이 물론 최적의 아이디어란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팬이나 에어컨을 양쪽으로 틀어놓으면 수업 중간에 너무 소음이 커가지고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그걸 끄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아니 그러니까 한쪽 창문에다가 말이죠. 이 팬을 하나 틀어서 밖으로 공기를 빠져나가게 만들면은 아주 싸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그렇죠. 그 훨씬 아무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죠. 근데 이제 뭐 미국 중부나 플로리다 이런데 뭐 8월달 가면 그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. 그렇죠. 이게 뭐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. 네네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나 학군에 좀 그 요청을 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부모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거 좀 알아봤으면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. 예. 학교 건물에 이런 적절하고 충분한 벤틸레이션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 측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. 결국 로컬 빌딩 코드나 이 정해놓은 스탠다드에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고요. 이건 뭐 사실 확인하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서류에 써 있다고만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죠.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또 이런 것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그 베리피케이션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아무래도 이런 걸 또 하려면 빌딩 주인하고도 합의가 돼야 되겠죠. 근데 이 적절한 벤틸레이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또 학교 측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? 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?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. 네, 할 일이 많네요.
네. 네, 이 뭐 초등학교나 하이스쿨보다도 문제가 더 큰 거는 이제 대학일 것 같아요. 이 규모가 큰 그렇죠. 이 강의실도 그렇고. 이번 주에 또 뉴스에 US에서도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래도 대학은 이 건물 사이즈라든가 이 건물 숫자가 더 많으면서 문제가 더 클 확률이 높죠. 네.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는 이 작은 학교 건물보다는 이 대학 측에는 그동안 이 대학 전체 캠퍼스의 건물들을 유지하는 이 빌딩 메인테넌스 스태프나 이런 디파트먼트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학교보다는 잘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. 이쪽에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네. 그런가 하면 반대로 초등학교나 미들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태프 숫자가 작고 또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린이들, 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더 어렵지만 또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이쪽으로 모아놓고 집단으로 컨트롤하기는 좀 그래도 더 손쉽다고 합니다. 아직 어리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쉬운데. 말 잘 듣겠죠. 네. 네네. 19살, 20살, 21살 넘어가는 대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제대로 말 듣고 컨트롤하기 보통 쉬운 게 아니죠. 그래서 이 대학 측에 모이는 많은 기부금이라든지 재정 이런 게 많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재정이 여러 가지 이제 어디로 사용될지 곳곳으로 다 나눠질 텐데 솔직히 그동안 이런 공기, 에어 벤틸레이션 쪽으로 할당되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네. 결국은 요새 같은 좀 불행히도 이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제는 건물 내 공기 퀄리티에 신경을 쓰게 된 게 참 불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네요. 네. 근데 지금 뭐 학교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근무하는 일반 건물들, 이 직장 건물들도 사실 마찬가지 얘기 아니겠습니까? 마찬가지죠. 예, 마찬가지예요, 이게. 공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. 네. 더더구나 지금 뭐 건물들이 이 LA에 있는 뭐 웬만한 건물들은 거의가 다 50년 이상씩 된 그러한 이제 오래된 건물들인데 이게 사실 뭐 거기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지금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들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씩 나가서 가르치는 USC 치과대학 같은데도 제가 이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그 팬데믹이 일어나고 거의 뭐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 학교 건물 내 필터 교체라든지 뭔 그 덕트라든지 시스템 하는데 오늘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무슨 빌딩 전체의 벤틸레이션을 다 바꾸고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이런 공사를 하고 에어컨디션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돈을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. 이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또 철저한 곳이니까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이 좀 뭐랄까 좀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좀 찾아내는 것도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걸 제대로 하려고 들면은 정말 그 재정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끝이 없죠.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이걸 디자인하는 데만도 3달에서 6달이 걸리고. 또 나온 컨트랙터들 비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비딩 받는 것만도 한 2달 걸리고.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정작 컨스트럭션에 들어가면 이거는 또 1-2년이 넘어가니까. 보통 일이 아니죠. 글쎄 말이에요.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이 좀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고 교정치과 전문의이신 문대원 박사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